안녕하세요. 이현정의 느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악동 제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서 84세 고혈압이 있는 친정아버지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위험한 수술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지병이 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데 조금 더 비침습적인 방법, 쉽게 말하면 덜 째고 덜 꼬매고 피가 덜 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치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도 안 아팠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상악동 거상술이니까 무조건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위치, 상악동의 모양, 막의 형태,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절개 범위입니다. 요즘은 범위가 넓은 그런 케이스에도 무절개 무봉합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의 경우 무절개 무봉합 방법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통증에 대한 염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얼마 전 상악동 시술했는데요, 하는 날 바로 뼈 이식과 동시에 나사를 심었습니다. 대부분 치아 발치 후 몇 개월 뒤에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저도 거의 90% 이상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뼈 이식을 해놓고 이 뼈가 단단해지길 기다린 다음에 나사를 심으면 고정이 잘 나와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고정을 잘 얻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원장님들마다. 그런 경우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환자가 수술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 누워있고 하는 공포를 한 번만 경험해도 되기 때문에 나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오, 중요한 질문이네요. 상악동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2개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아마 2개의 치아를 심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병원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하고 상악동 거상술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2개의 임플란트 플러스 상악동은 하나니까 상악동 거상술 비용 하나 받는 병원이 있고요. 상악동은 하나지만 임플란트가 2개 들어가고 각각을 다 이제 거상을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 2개 플러스 상악동 거상 2개 해서 비용을 받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좀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측방 접근법이냐 치조정 접근법이냐에 따라서 좀 비용이 또 달라져요. 비용 책정 방법은 그렇게 있다는 거 알고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상악동 거상술 했는데요, 다소 격한 운동은 이식술 이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운동은 가볍게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수술 중에 상악동 막이 약해지거나 티 안 날 정도로 찢어진 곳이 있을 경우 커지거나 할까봐 이러는 거예요. 숨을 막 격하게 쉬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시면 되고, 격하게 숨을 어쩔 수 없이 쉬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가능하면 코로 쉬지 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하시면 코 쪽에 자극이 안 가거든요. 한 3주 정도는 지나야 약해졌던 곳, 그 다음에 살짝이라도 이제 찢어졌던 곳들이 어느 정도 힐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뼈 이식 했는데 수그리고 머리 감거나 목욕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목욕은 뭐 당연히 바로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고요. 코 푸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그리고 머리 감는 거 말씀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막이 찢어진 경우라면 가능하면 수그리는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찢어졌다면 수술하신 원장님이 아세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특별히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수그리고 머리 감고 하는 것도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담배 언제쯤 피울 수 있나요? 술, 담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담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악동 거상술뿐만 아니라 피가 나는 시술을 했을 때는 담배를 절대적으로 참아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게 아물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양 공급과 세포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혈관이 잘 가 있어야 거기에 영양분도 가고 세포도 가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잠궈버려요. 그러면 혈액도 안 오죠, 세포도 안 오죠. 그럼 거기가 아물겠어요? 안 아물죠. 그래서 담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들. 코피는 안 나는데 목에서 혈전처럼 피가 나옵니다. 아, 네. 이런 질문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그 수술한 코 쪽에서 피가 이제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찢어졌을 확률이 높고요. 찢어진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붓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피가 다음날 지나도 계속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치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최근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멍이 얼굴 전체에 퍼질 정도로 심각하고 붓기도 일주일 지나도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혹시 원래 그런 건지? 아, 네, 이거 약간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시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통증이나 붓기, 출혈 이런 위험성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의 경우는 얼음찜질을 하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아프다,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역시 치과 가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 멍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입에서 구취가 심하고 검은 가래가 넘어요. 참기 힘든 악취가 나요. 네, 상악동이 어디에 있냐면 눈 밑에, 그리고 치아 위에 광대뼈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 악취가 납니다.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도 좀 오래 먹어야 되고 감염을 없애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거든요. 빨리 치과에 가셔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을 고를 때 참고할 점이나 최대한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악동 거상술이 아무래도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좀 범위가 넓고 무서운 치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가는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원장님들한테 실수를 받으시면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상담실장님보다는 원장님께서 직접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이현정의 느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